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번성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낡아져갔고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파트의 한 구석, 남들이 잘 찾지 않는 제일 끝동의 맨 위층에는 늘 문이 닫혀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금단의 방이라 불렀고 그 방에 대한 수많은 괴담이 떠돌았죠.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그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활기차고 호기심이 많은 민수는 이사 온 첫날부터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금단의 방에 대한 이야기도 금방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소문에 흥미를 느낀 민수는 그 방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밤이 되어 조용한 아파트 단지, 민수는 살금살금 맨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플래시라이트를 손에 쥐고 복도를 따라 걷던 그는 마침내 그 방 앞에 도달합니다. 문은 마치 오래된 영화 세트장처럼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차갑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떨리는 손으로 근처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시야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방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작은 오르골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르골 위에는 전혀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민수는 오르골을 만져보았고 그의 손이 닿자 오르골이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늘하고 쓸쓸한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민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오르골의 음악에 맞춰 방의 주위벽에 걸린 그림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이 갑자기 닫혀버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나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듯 삐걱거리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강하게 문을 밀어보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위의 그림자들은 점점 실체를 갖춘 듯한 형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들은 점점 민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명에 놀란 관리인이 복도로 달려왔고 마침내 문을 강제로 열어 민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림자들의 형태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민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날로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관리인은 방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고 그 오르골도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옅은 먼지를 닦아내자 그 밑에는 오랜 시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아파트 주민들의 이름,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죠. 관리인은 겁에 질려 방을 나와 문을 다시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로도 그 방의 문은 누구도 열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일화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새벽녘 피로한 사람들의 머릿속엔 늘 쓸쓸한 오르골 연주가 맴돌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며 단지 내의 전설로 굳어졌고 그렇기에 금단의 방은 더욱더 신비롭고 공포스러운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방의 진실은 오로지 그 방 안에서만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진실은 언제고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더 자주 등장하며 사람들에게 긴장감과 오싹함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공포 썰 중에 하나를 길게 풀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생 시절 동기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했고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우리는 친구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펜션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했다. 첫날 밤은 그저 평화롭고 즐거웠다. 펜션의 정원에서는 바베큐 파티가 열렸고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얼굴에 드리운 불빛 아래서 웃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다. 그는 우리에게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밤늦게는 마을 주변의 산으로 가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셨다. 할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음의 객기로 그 말을 흘려들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오히려 그 경고를 가벼운 모험으로 여기고 잠시 산책을 나가보자고 장난스럽게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우리는 해프닝쯤으로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이 되자 우리는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제의 경고는 완전히 잊은 듯했다. 늦은 오후가 되어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 중 한 명이 산책을 하겠다며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겁도 없다는 듯 밝은 웃음을 지으며 혼자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져 왔다. 그러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걱정이 되어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주변은 깊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있었다. 우리는 휴대폰의 플래시 불빛에 의지하며 숲길로 들어갔다. 그렇게 얼마간 걸었을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처럼 희미하기도 하고
바람소리에 실린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우린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나무 뒤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났다. 순간 우리는 멈춰서서 숨을 죽였다. 그림자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다가와 우리 앞에 멈췄다. 그 그림자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휩싸였다. 그건 사라진 친구의 얼굴이었다. 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얼굴은 분명 우리 친구였지만 왠지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당혹스러움에 얼어붙어 버렸다. 갑자기 친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했다. 반가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다. 그때 우리는 단번에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폈을 때 그곳에는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분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단다. 외지인이 들어와서 그냥 나가기 어려운 곳이지. 할아버지는 무겁게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찾아낸 친구는 이곳에 전설에 걸린 거야. 이곳은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산이지. 그때서야 우리는 친구를 주의 깊게 보았다. 그녀의 발목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낡은 쇠사슬이 희미하게 감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 내려온 무언가가 있었고 우리는 그 존재의 일부를 경험한 셈이었다. 결국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우리 친구를 무사히 데리고 펜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나이를 몇 살 먹은 듯한 기분으로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혹시라도 다시 마주할까 두려워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가끔씩 모임에서 마을 이야기를 흘려들곤 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경험이 가슴 깊이 남아있다. 펜션의 그 산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며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슷한 경험을 안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경고라는 조용한 외침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유령의 집이라고 부르며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서로 경고하곤 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가끔씩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다. 일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 집에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는 부유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어느 날 밤 감쪽같이 사라졌고 이후 집은 버려졌다. 경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폐가는 마을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모험 장소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용감하고 무모한 편이었던 내 명의 친구는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름은 태준, 민수, 영희, 그리고 지연이었다. 그들은 어느 날 밤 늦게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겨 유령의 집을 향해 걸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낡고 삐걱거리는 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친구들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렀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니 곧바로 숨막히는 정적이 그들을 감쌌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스쳤다. 거실에는 깨진 거울과 썩어가는 가구들만이 남아있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그 순간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민수가 말을 꺼냈다. 아마 쥐겠지? 그러자 지연이 입을 열었다.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 오히려 재미있어지는데?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복도를 따라가니 유독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문이 하나 눈에 띄었다. 문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네 사람은 그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을 열자 그 모습에 놀라 얼어붙고 말았다. 방 안에는 촛불이 가득한 무대가 있었고 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가장 중앙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실종된 가족의 사진으로 보였다. 사진 속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영희가 속삭였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기분이 좋지 않아. 하지만 민수는 그 사진이 신경 쓰인다고 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그때 그림자가 벽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것이 보였다. 모두 멈칫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방에는 그들 4명뿐이었다. 그 순간 촛불이 꺼지며 방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당황한 친구들은 손전등을 꺼내 비춰보려고 했지만 배터리가 모두 방전된 듯 작동하지 않았다. 곧이어 그들 사이로 희미한 옛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축음기가 부서진 채로 다시 돌려지는 듯한 소리였다. 눈앞이 캄캄한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간힘을 썼지만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렸고 울려 퍼지는 속삭임은 점점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네 사람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을 나와 복도로 뛰쳐나왔다. 그때 복도 끝에서 2층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문 밖의 빛이 거리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빛 속에는 무언가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친구들은 일제히 검은 형체를 바라보았고 그것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계단을 뛰어내려 1층으로 향해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에 대한 공포가 커졌지만 필사적으로 탈출해야 했다. 계단을 뛰어내려왔을 때 집 전체가 무너질 듯한 굉음이 울렸고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저절로 열렸다. 밤하늘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 얼굴을 스치며 두려움을 덜어주는 듯했다. 네 사람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을로 전속력으로 뛰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유령의 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인 지연은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꿈속에서 그 집에 들어가 무엇인가 부르고 있는 자신을 계속 봤다고 전했다. 몇 년 후 그 집은 철거되었지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집을 짓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여전히 어딘가 신비스럽고 위험한 기운이 맴돈다고 생각했다. 내 친구는 각자 마을을 떠나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가끔씩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여전히 소름이 돋곤 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느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었다.